2013년 4월 한 청년이 자취방 화장실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의 인턴이었습니다. 정규직이 될 거란 희망을 안고 시작했지만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연말엔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유명 디자이너실의 수습 직원이 월 10만 원, 인턴이 월 30만 원을 받고 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청년들의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취업이란 이름 앞에 선 절박한 젊은이들은 38만 명. 그들은 지금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열정을 악용하는 기업들의 노동 착취에 두 번 상처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열정이 제대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봅니다. 예능 프로그램과 패션계를 오가며 한글을 활용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대한민국 대표 디자이너에 꼽히는 국내 정상급 패션 디자이너 엘모 씨. 지난 연말부터 새해 벽두까지 패션계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그의 이름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나 화제가 된 건 의상이나 디자인이 아니라 그의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들의 처우 문제였는데요. 월 급여가 수습 직원은 10만 원, 인턴은 30만 원, 정직원은 110만 원, 식비와 야근 수당이 모두 포함된 이 돈이 이 디자인실의 급여였습니다. 이때부터 가슴 시린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열정페이. 그렇다면 열정페이란 무엇일까요? 최근에 취업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취업준비생들에게 회사에서 인턴이라는 명칭으로 무급이든 아주 굉장히 낮은 근로조건들을 감소시키면서 일을 시키고 있는 이런 형태들이, 즉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이 많아지면서 이들의 꿈과 희망을 담보로 업무량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패션 디자인실 사건 이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호텔의 현장 실습생들은 전체의 81.6%가 월 실습비인 50만 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고, 한 대형 할인 매장에서 학점 인정 인턴제를 통해 실습을 나간 학생들이 하루 8시간씩 2달을 꼬박 근무하고 받은 것은 10만 원짜리 상품권 한 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열정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사례들이 속속 알려지면서 청년들의 불안정한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앞에선 특이한 퍼포먼스가 열렸습니다. 패션업계의 열악한 근로 환경과 노동 착취를 고발한 것인데요. 이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 중 한 명인 패션 노조 대표 배트맨 DC. 그는 일반 회사에 다니던 중 디자인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20대 후반이라는 늦은 나이에 패션업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접한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취업 준비생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취업난 때문에 많이 대기해 있으니까 또 이제 인턴이라는 명목하에 좀 뭐 저희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40만 원, 50만 원, 80만 원, 그리고 대기업도 100만 원 초반대의 급여를 주거든요. 딱 최저임금 그 턱걸이만큼을 주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그 박봉을 주어도 청년들은 감지역지하고 정직원이 되겠다고 몸과 마음을 바쳐서 충성을 다합니다. 야근도 불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패션계 도제 시스템 탓이라고 합니다. 장인이 제자에게 자신만의 기술을 가르치고 또 제자가 사회에 나왔을 때 홀로 살 수 있게끔 인적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도제 시스템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스승은 절대적인 권력자가 되는 것인데요. 이런 문제점은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미용, 사진, 방송 등 여전히 도제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는 근무 환경에서 열악한 급여와 근무 시간 초과는 기본입니다.
패션 업계에선 더 충격적인 차별이 만연합니다. 패션 디자이너를 고용합니다라고 하면서 키가 얼마고 뭐 몸무게가 얼마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깨, 가슴, 허리, 엉덩이가 얼마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불러놓고 값싼 피팅 모델을 고용하기 위해서 이제 디자이너 지망생들을 이용하는 거죠. 악용하는 그런 이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죠.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디자이너 따로 피팅 모델을 따로 뽑으면 돈이 2번 나가서 직원을 뽑을 때 피팅 모델의 역할도 가능한 사람을 뽑는 겁니다. 도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미용업계에서도 열정페이 문제가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미용실에서 일하던 한 스텝이 일을 그만두자 미용실에서 800만 원을 내라는 청구서가 날아온 건데요. 일하는 동안 각종 교육을 제공했다며 월급 120만 원의 7배에 가까운 교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청년유니온의 2013년 미용실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용실 스태프는 노동자가 아닌 교육생이라는 명분으로 평균 2,971원, 당시 최저임금인 4,860원의 60%에 불과한 시급을 받았습니다. 도제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업계가 아니더라도 열정페이에 대한 문제는 기업 전반에 만연해 있습니다. 2013년 4월 전도 유망한 대기업의 인턴으로 집안의 자랑이던 20대 청년이 자살했습니다. 다른 회의와 수많은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열심히 하면 정직원으로 전환될 수 있을 거란 희망에 밤낮 없이 일하던 최 씨. 새로운 아이템부터 미뤄뒀던 그러나 최 씨가 일한 기업에서 3년간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과다한 업무량에 이은 정규직 전환으로의 스트레스까지 겪던 젊은 청년은 결국 죽음을 택했습니다. 통신사 콜센터 인턴이었던 20대 청년 역시 정직원 전환을 목표로 열심히 일했지만 과도한 노동과 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선원들 입장에서 이렇게 어떤 양질의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로 도달하기까지 어떤 그 문턱 입구 자체가 너무 좁아져 있다 보니까 부당하다는 걸 알면서도 열정페이나 인턴 같은 문제를 가는 것은 그 개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일자리의 진입장벽을 넘기 위해서. 청년 실업률의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데요.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0%, 38만 5천 명으로 1999년 통계 기준 변경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취업 전선에 뛰어든 젊은이 10명 중 7명은 취업을 위해서 열정페이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과 청년운동가들은 열정페이에서 크게 2가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떤 처음에 이제 채용을 했던 시에 잠깐의 인턴 기간이다, 수습 기간이다라는 명목으로 곧 정직원으로 전환될 것이다.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만 하면 된다라는 명목으로 이제 마찬가지 저임금으로 일을 하다가 막상 이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될 시기가 되면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정규직 희망 고문이라 그러죠. 이런 양상의 열정페이 유형이 심각합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 0%, 지적공사 8% 등 공기업 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조차도 지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민간기업은 조금 나은 편이지만 정규직이 될 확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한 47.7%였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인턴에게 너무 높은 수준의 직무 능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정직원에 준하는 직무 능력을 요구하면서 이제 인턴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제대로 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양상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시는 사례 이제 주미 한국 대사관, 이제 미국 대사관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통역 번역, 그러니까 정직원에 준하는 굉장히 높은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이제 무급으로 진행하고 거의 미국으로 넘어가는 교통비도 지급하지 않는 이런 것이 한번 사회적 공분이 산 유형이 있고요. 청춘의 꿈을 펼쳐야 할 젊은이들이 취업난과 부당한 열정페이 앞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기업과 업계가 심각한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함께 고민해야 할 시간입니다.
인턴제나 이제 그런 걸 악용하는 기업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뭐 교육생으로 쓸 예정이면 정말 그에 합당하게 교육을 제공해야 되고 그 노동을 시킬 거면 노동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열정페이라는 이름을 법을시키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감독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야근을 할 경우 야근 수당이 붙어야 하며 아무리 회사 상황이 급하다 해도 일주에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열정페이로 꿈을 저당 잡힌 젊은이들은 이 근로기준법의 보장을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대한민국의 38만 젊은이들이 지금 취업이라는 높은 문턱을 통과하기 위해 부당함을 알면서도 인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열정페이를 강요해온 기업들은 지금 당장은 젊은이들에게서 얻은 부당한 노동의 대가로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내일이자 성장 동력인 젊은이들이 한낱 소모품으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멋진 미래를 꿈꿀 수 없을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내일을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2부에서 알아봅니다. 청년 노동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10%를 이직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건데 청년 유진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고 이런 내용들은 기존에 대학생 사업할 때 약간 일부분